안녕하세요, 백화도원입니다. 지난 추석날 저녁에 구독자 한 분이 바로 전에 올린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천도복숭아의 고접으로 백도 계열 복숭아를 접목했을 때 과실 본래의 특징이 발현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댓글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접목에 대해 생각하실 때 먼저 나무의 생장 원리에 대해 알면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되는데요. 먼저 생장점을 알아야 됩니다. 나무의 생장점은 세 곳이 있는데 정단 분열 조직, 그리고 근단 분열 조직, 그리고 측방 분열 조직입니다. 정단 분열 조직 안에는 정단 시원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꽃과 같은 특정 구조로 바뀌지 않는 한 생육기간 동안 분열이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됩니다. 순나방에 의해서 신초가 말라 죽거나 아니면 고라니 같은 동물에 의해서 정단 부위가 손상을 입으면 그 아래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눈이 터서 그 부분에 있는 정단 분열 조직이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나무의 수명은 이론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5,000년 가까이 살아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정단 시원세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단 시원세포의 핵 안에 있는 DNA에는 그 나무의 잎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 그리고 줄기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또 열매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단 시원세포에서 그 나무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나무에 접목을 하든지 상관없이 접수의 본래 모습 그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목이란 것을 하면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서로 다른 개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수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숭아나무하고 매실나무, 그리고 푸른이라는 서양 자두의 일종인 그 과실 세 가지가 달려있는 나무를 접목한 나무를 보고 계신데요. 가지 왼쪽으로는 개복숭아나무가 자라고 있고, 가지 오른쪽에는 매실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푸른이라는 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정단 시원세포의 영향으로 나무는 본래 접수의 모양 그대로 성장하지만 거기에서 맺는 과일은 크기나 모양, 맛과 같은 것이 대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식물 호르몬 때문인데요. 사람의 몸에도 호르몬이 있죠. 호르몬은 만들어지는 곳과 사용되는 곳이 다른 물질을 말하는데요. 식물 호르몬은 대략 8가지 정도가 많이 알려져 있죠. 옥신, 지베렐린, 브라시노스테로이드, 그리고 사이토키닌, 그리고 에틸렌, 에부시식산, 제스문산, 그리고 살리신산이 있고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호르몬들은 양이 아주 극소량이지만 식물체 내로 이동하면서 세포 분열이라든가 세포 분화, 그리고 식물의 기관 형성, 그리고 개화 시기 조절, 그리고 암꽃과 수꽃 결정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주로 옥신, 지베렐린, 브라시노스테로이드, 그리고 사이토키닌은 식물의 생장 촉진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에틸렌은 식물의 노화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에부시식산, 그리고 제스몬산, 살리신산 같은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과 병충해 저항성에 영향을 줍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접목이 된 접수는 바로 이런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나무의 그 아래쪽에 하는 저접은 그 지상부 쪽에 그 접목한 접수 자신만이 있기 때문에 대목으로부터 영향을 이제 적게 받고 접수 본래의 형질이 대부분 발현이 되지만 고접을 하게 되면 그 지상부 위쪽으로 접수보다는 그 대목이 대부분의 몸체를 이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특성도 더 많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화와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 옥신과 플로리겐입니다. 옥신은 정화부의 정단 분열 조직에서 합성이 되고, 플로리겐은 아래쪽에 남은 잎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자가결실이 안 되기 때문에 수분수를 꼭 심어야만 되는 곳에 수분수 역할을 하도록 꽃가루가 많은 품종으로 기존의 나무에 이제 고접을 하는데, 고접 부위의 개화 시기가 기존 나무의 개화 시기가 같아야 이제 수분이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개화는 거의 동시에 됩니다. 조그만 접수에서 만들어지는 옥신의 양보다 나무 전체의 잎에서 만들어지는 개화 유도 호르몬인 플로리겐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개화 시기가 서로 다른 접수를 사용해도 대목과 그 접수의 꽃이 거의 동시에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접보다는 고접을 했을 때 접수가 대목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접수의 형질이 본래의 특성과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은 대목에 접목을 하게 되면 정단 시원세포가 있는 접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접수의 특성 대부분이 발현이 되고, 이제 큰 나무의 윗부분에 이제 하는 고접을 하게 되면 나무 전체로부터 발생되는 호르몬 때문에 접수의 특성이 조금 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접목은 저 같은 사람보다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고수입니다. 제가 천도의 백도계열 품종으로 고접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맛이 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직접 해본 사람은 그 맛을 정확히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